26일 저녁, 대한민국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대전 유성구의 한 건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작은 불꽃이 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8시 15분, 무정전 전원장치실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는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디지털 심장을 멈추게 할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화재가 추석을 앞둔 국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국가 행정망과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재의 진원지는 국가 데이터의 심장부, UPS실이었습니다. 이곳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설비였지만 바로 그곳에서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즉각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소방차 70여 대가 현장으로 집결했고 화마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한 명의 직원이 1도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10시간여 만에 초진되었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대한민국의 디지털 신경망은 이미 끊어져 버린 후였습니다. 화재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마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부터 국민신문고까지 무려 70여 개의 정부 핵심 서비스가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해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위기 상황 대응 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고 정부는 장애 시스템 안내 페이지를 띄우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디지털 뇌가 일순간 정지하면서 일상 곳곳에서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행정망 마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우체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27일 아침 우체국 홈페이지와 우체국 뱅킹, 우체국 페이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단순한 인터넷 우체국 문제를 넘어 예금과 보험 등 금융 서비스까지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ATM에서의 입출금과 계좌이체마저 막히면서 시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데이터센터 하나가 멈추자 전국 수천 개의 우체국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버린 그야말로 전산대란의 현실이었습니다. 추석 선물 보냈는데 도책은 하는 걸까? 이번 사태는 하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코앞에 두고 터졌습니다. 가뜩이나 택배 물량이 폭주하는 특별소통기간, 우체국 시스템 마비 소식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작년보다 우편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던 터라 사태 장기화는 곧 끔찍한 우편 대란과 물류 대란을 의미했습니다. 가족과 친지에게 보낼 선물을 붙인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배송 지연으로 인한 고객 항의와 손실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명절의 설렘은 순식간에 불안과 초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편리함 뒤에 숨겨진 디지털 사회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한 번에 멈출 수 있다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시대, 그 기반이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체국 예금과 보험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까지 마비되자 불안감은 공포로 번졌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IT 강국이라는 자부심 뒤에 가려져 있던 디지털 재난의 몇낮을 마주하며 국민들은 기쁜 우려를 표했습니다. 논란의 불씨는 화재 원인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왜 하필 국가 중추신경망의 심장부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을까?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화재와 폭발 위험성을 안고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기관 시설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안전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연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화재에 대비한 초기 진압 시스템은 적절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인재가 아니었나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더 큰 논쟁은 재해복구 시스템의 부재였습니다. 화재로 대전 본원 시스템이 멈추자 왜 백업센터가 즉시 가동되지 않았는가? 이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완벽한 이중화, 삼중화 시스템을 갖추고 재난 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응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과 백업 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우편 서비스를 임시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우편물을 분류하고 배송하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처리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최악의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위기상황대응본부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시스템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안내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데이터센터의 재난대응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10시간 만에 진압됐지만 그 불씨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IT 강국이라는 허상에 취해 있을 것인가?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험을 외면해왔는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산장애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안전과 국가 시스템의 신뢰에 대한 중대한 경고였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돌아간 우체국, 멈춰버린 금융 서비스는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성이 곧 국민의 일상임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값비싼 교훈을 통해 더 안전하고 견고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이제 그 무거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